안녕하세요. 마이너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른이 다시 청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성인과 청소년이 서로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른이 다시 청소년으로 돌아간다면 서로 원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어른이 아이로 돌아가는 주제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199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후크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피터팬을 새로운 이야기로 만든 영화죠. 이 영화 주인공 역할을 한 배우는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버린 피터팬 역할이죠.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은 그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어른, 부모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학기 초가 되거나 말이 되면 많은 학교에서 심리극으로 청소년들을 만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시기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나왔던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피터팬은 후크의 위협을 받고 있는 네버랜드에서 살아가면서 안과 밖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버랜드는 가정이며 학교이죠. 대부분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초대받은 청소년은 자기 발로 오기보다 어른에 의해 초대를 받은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은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하죠. 심리극을 하는 디렉터에게도 같은 어른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명의 피터팬,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 날 그들이 원하는 주제는 참 다양하고 감각적이고 흥미와 재미가 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도는 매우 빠르거나 매우 느리게 진행되죠. 청소년이 심리극 안에서 느껴지는 이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이유가 말보다 몸으로 지금의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다양한 모습의 피터팬,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저 또한 청소년 시절 같은 질문으로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막연하고 복잡하며 답답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에 많은 관심과 흥미는 저하되고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욕도 좋지 않았죠. 청소년의 이러한 모습들은 상황에 따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청소년 시기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찾고 확인해 갔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만든 에릭 에릭슨입니다. 그는 친아버지가 달랐기 때문에 머리카락과 눈동자가 달랐던 그는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난 누구야? 엄마 아빠 아들 맞아? 에릭슨의 엄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넌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런데 왜 엄마와 아빠랑 나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 그의 엄마는 에릭슨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 아닐까? 그가 어린 시절 질문이 가득했던 삶은 그대로 심리사회적 발달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에릭슨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는 이 자아정체감은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미래에도 이러한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관된 마음의 추구라고 말했습니다. 에릭슨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아정체감 형성이 가장 큰 발달 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매우 큰 발달 과제이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유아기, 아동기 시절의 경험과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갈등, 생물학적 성숙 사이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 끝에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발달 과정 이론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발달 단계의 초기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며 성격 형성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시기가 유아기, 영아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에 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마음이 바쁘고 무거울지 우리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른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해하고 싶은 청소년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의 청소년 시절에 부모나 정서적으로 중요한 어른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해주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자극과 반응이 여전히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많은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또는 야, 이제 너도 다 컸어. 이 말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을까요? 청소년은 성인도 유아도 아닌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했던 이 모호한 요구는 더욱더 나는 누구인가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사람이 평생 살면서 실험하고 확인하는 자아정체감,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답이 쌓이게 되고 삶으로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 유아기, 아동기 시절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의식적인 차원과 무의식적인 차원에 분명하게 영향을 줍니다. 기억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저의 둘째 딸 아이가 3개월이 되었을 때 거울을 보며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3개월이 된 유아가 거울을 보며 반응을 하는 것은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의 첫째 아이는 처음으로 알록달록한 매니큐어를 발랐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우리 딸 손이 너무 이쁘다 라고 말하자 엄마에게 이쁘죠? 라고 말하며 두 손을 들며 빙글빙글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동의 자기에 대한 이해는 이처럼 3세가 넘어가면 말이나 행동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양한 감정도 드러나게 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며 평가하는지에 따라 그 경험이 통합되어 청소년기에 이르러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청소년인가요? 아니면 어른이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퍼즐을 만들어가는 이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때로는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자아정체감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아정체감을 탐색하길 제안하고 있습니다. 맥 아담스는 살면서 중요한 시기, 어려웠던 시기, 기뻤던 시기처럼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외부에 있기보다 우리 내부에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나 파울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지요? 나를 잘 봐라.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고치란 피에 달아나는 곳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머무는 거야. 애벌레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도약이지.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너의 눈에 혹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 뿐이지.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